안 물어봐도 알려준 남 얘기 아날람 216회 방송 1부. 오늘은 얄팍한 작가님과 함께 얼음과 불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얄팍한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근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쇼우십니다. 학습이 되시는 분이야 그래도. 역시. 그러네요. 그렇죠. 사람이 발전이 있어야지. 무쇠님은 각성하라. 오늘 다루고 내일 달라야지 사람이. 늙어서 교활해서 그래요. 그치 맞아. 우리 무쇠 맞이 풋풋하고 순수한 그럼. 사람이라서. 바로바로 알거든요. 발전할 거야. 나 올 여름까지 목표가 있어요. 뭔데요? 뭔데요? 꽉 차는 C컵 가슴으로 만들겠다. 남자는 가슴이다. 제가 불화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C컵 정도면 필요하지. 꽉 채워야지. 그래. 뭐 그럼 대표님이 또 그때 했던 그 더러운 저의- 얘기 할 것 같잖아요. 저의 테스트를 그런 얘기 꼭 왜 통과하길 했어요? 바랍니다. 저의 테스트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팬분들이 계실까봐 굳이 말씀드리자면 아니요. 힌트. 두 손가락. 아니요. 인간의 근육은 아무리 단련해도 저희 꼭지를 단련할 수 없지. 그것까지 단련했다면 당신은 진정한 참 근육인. 그걸 어떻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 준비하겠어. 둘 다 더러워. 아주 딱딱한 젖꼭지를 뭐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더러운 얘기 그만하시고요. 네. 아니, 젖꼭지가 왜 더러워요? 발톱도 아니고. 대표님이 그런 말 하면 더러워요. 그런가요? 네. 인정하시죠? 아니요. 내가 왜? 내가 왜? 어디가? 더러워. 참네. 저번 주에 이어서 저희가 원래 연달아서 이 후원 방송은 안 하지만 워낙 해주신 분들이 많고 한참 쉬어서. 네, 그래서 또 잠시 소개해보는 자리를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짧게 하고 빨리 후원 방송 네. 하죠. 네. 그리고 참고로 유튜브는 챕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챕터 기능 어디서 학습을 해가지고 챕터를 나눠놨으니 이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후원이 듣기 싫다. 그럼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거기 클릭하면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요런 거 듣기 싫다. 그럼 유튜브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음. 그렇습니다. 네. 저기 댓글에서 저 야단 맞았잖아요. 왜요? 앞에 너무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저 앞으로 네, 이제 저번 주에 일부가 길긴 했어요. 거의 40분 동안 딴 얘기했잖아. 그래서 제가 앞으로 빡빡하게 수업하듯이 할 테니 다 각오하라고. 선생님의 첫사랑 얘기 못 들을 줄 알아. 1차사가 없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못 듣는 거 아니야? 얘기 안 해줘. 첫사랑 물어보면 우는 거 아니야? 음. 아니야. 이제 섹시해졌으니까 지금부터 첫사랑 만드시면 되죠. 여름에 대표님을 위해 제가 그럼요. 대표님 나를 통과할 수 있으면 첫사랑 만날 수 있어. 아니 대표님이 첫사랑이지. 여러분 사랑 응원합니다. 네. 네. 자, 후원 방송 소연 선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소연은 이 소연을 선장님이라고, 이 소연은 연예인, 분명히 연예인일 텐데 많잖아요. 많지만 선장님이라고 지칭하면 이분은 여자 아이들의 그쵸. 전소연 씨다.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왜 우리 서태지 대장이잖아요. 아 그런 그런 것처럼 의미로. 이제 그런 그런 게 있구나. 소연세자 뭐 이런 거 관련인 줄 알았는데. 소현이고요. 그쪽은. 소연. 네. 네. 선장님. 소연 선장님 아 께서 보내주셨는데, 근데 가만있어 봐. 소연 선장님 께도 아니고 소연 선장님으로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전소연 씨. 본인이에요? 역시 난 이럴 줄 알았어. 반갑습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전소연 씨 정도의 미감이면 우리 방송 듣지. 그럼 안 할람 듣지. 그럼. 다른 건 안 들을 거야 아마. 100%. 우리 것만 들을 거야. 지적인 아이돌 응원합니다. 최고야. 자, 그리고 기억 지읒 시은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이거 잘 시옷? 기억 지읒 식님. 그즈식님. 네, 그거 나 발음 잘한다니까. 그 발음을 좀 제 발음이 얼마나 좋아요. 네. 그즈식님. 네. 응? 똑바로 하고 있는데 왜요? 네, 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훌륭한 짓을 했어 그 지식. 그리고 주혁의 우리 형 주혁 남주혁 씨의 네. 형 우리 형.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혁의 우리 형 이거를 표현을 하시려고 주혁의 하고 띄어쓰기까지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구현을 하셨다. 이게 갈수록 여러분 보내시는 분들이 이걸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점점점 이제 저희가 뭐라고 감사합니다. 이런 걸 고민하시고. 음. 근데 방금 이제 이렇게까지 성의 있게 하신 분 뒤에 바로 그거를 어떤 뭔가 무화시키는 분이 무화시키는 왔어요. 그죠. 이분은 미니멀 그 자체. 음. 마침표 하나. 그런 것도 좋지. 미니멀리즘. 점. 점. 점 하나로 님과 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점 찍어서 남이 되었어. 본격 노인 방송도 아니고. 이건 무슨 미스트롯의 멘트요? 점 하나로 다음 거. 아버님 여러분, 어머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점 하나로 뭐가 바뀌어? 아이고. 어이구. 자, 그리고 이자 세금 70원. 일하고 감사합니다. 이라고 해서 또 다른 별도의 금액을 보내주셨어요. 이자 세금 70원님께서. 그게 네. 많이 불었나 봐요. 많이 불었습니다. 좋다. 네. 저도 정주행 완료. 어우, 정주행 완료 대단하십니다. 기념으로 네, 보내셨어요. 저는 지금 하라 그래도 나도 못할 것 같거든. 네. 네. 그리고 이분도 약간 이 시호님이 뭔가 이게 있나 봐. 왜요? 이분도 약간 미묘하게 말을 보내시는데 말이 좀 짧아. 시옷 점 찍고 오빠 좋냐 싫냐. 박력 있나요? 야, 박력 있어. 그래. 박력은 좋다. 오빠 좋냐 싫냐. 빨리 바로 대답하세요. 좋아요. 오빠 꽉 차는 C컵 가슴. 오빠 오빠 제가 대신 좋아해 주신 분이 많으시니 저는 빠지겠습니다. 좋아요. 네. 오빠 근육질이면 제가 저는 꼭지 이분들과는 경쟁하지 않겠어요. 저는 빠질게요. 오빠 근육질이에요. 꼭 대답해 주세요. 근데 얼마라고 하셨죠? 그다음에 12월 15일이 우리 시호님 탄신일인데 네. 12월 15일에 시호님 생일 축하로 많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시호님 생축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호사 시오사. 삼천만큼 사랑해. 어머, 어떡해. 저도요. 아니야 이럴 때는 아니야? 남자 아이돌처럼 그래요? 그치. 그래요? 그래, 이거다. 경축 시호탄신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오셨네. 이분이 저번에 그분 같아. 시옷의 아내. 나 너무 좋아. 나 남편 말고 아내 있는 거 진짜 좋아. 그럼 아내가 좋아. 계란 후라이다고 대신 뒤집어주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게 미소진이가 왜 튕기는지 알겠어. 그치. 아내가 좋아요. 아내가 나도 좋아. 이 좋은 것 같아요. 시옷 12월의 선물 시옷 생선데 아마 시옷 생일 이렇게 써 있는. 감사합니다. 모자라서. 날생자. 네. 그냥 한자 아닐까? 이게 잘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분이 이제 나름 말을 만들려고 12월에 선물하고 쉼표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한자가 더 모자라. 이게 잘리니까 더 절절한 것 같아요. 네, 12월의 선물 시옷생.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읒 히읗 규님. 지흐규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오셨습니다. 아날람 따봉. 따봉. 40대다. 그리고 아니야, 우리 문쌤도 한다니까요, 따봉. 맞아요. 오케이. 문세님이 좀 노네요. 그렇긴 하다. 네. 네. 그리고 저 다음 날이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님께 미처 못한 그 마음을 전하기. 어제 생일이라 후원해요. 감사합니다. 욥님이. 감사합니다. 감사네. 이것도 똑같이 해줘야 돼. 감사해요. 이렇게. 그러네. 귀엽다. 그리고 네. 우리 약간 얼블로스럽게 온 게 있어요. 시온님께 죽은 자. 누구지? 너무 많아서 꼽을 수가 없네.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같은 분일까? 그 다음에 또 보내주신 분은 죽은 자. 같은 분이실 것 같아요. 같은 분이시. 네. 그리고 이분 날짜랑 시간까지 좀 제가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오전이에요. 새벽이에요. 네. 12월 17일 오전 2시 2분 54초에 네. 자니라고 하면서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이거 류 교수님 아닙니까 혹시? 그 맞네. 맞는 것 같아. 찬이 그거 유 교수님 그거잖아. 2시까지. 2시 그때 우리 얘기하면서 2시 몇 그러니까. 분에 자기가 잔이 할 거라고 막 그랬잖아요. 불안하다고. 나 잊은 거 아니냐며. 들켰어. 시원 남자야. 그리고 이거를 이게 얄 작가님한테 보낸 거네요. 이게 약간 뭔데요? 좀 붙어 있어서 제가 어려웠는데 얄 이 남편
오, 어. 남편 생겼어. 얄이 남편이 축하드려요. 그리고 그다음 뒷말이 있어요. 얄아 집 좀 와. 집으로 오래. 어. 밖에 다니지 말고. 저번에 나 그 신혼집 헌금 같은 게 그쵸. 들어온 것 같은데 아직 그분이신가? 집을 못 지어서 못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기 다음에는 후원하시면서 주소 좀 같이 제가 집을 저기 어딘지 평당 객단가 좀 먼저. 알아야 찾아갈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또 보내주신 분. 이분은 음. 이제 우리 후원계 미스테리. 음. 대노금 유지. 아, 네. 알고 싶어요, 뭔지. 이게 과연 무엇일까? 네, 알려주세요. 아 이게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재밌게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아날람 덕분에 하트. 그리고 이응 디귿 엽님. 으드염님, 예. 엽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구님. 강구님, 네, 또 뵙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쭈루쭈루 미추루님. 찌루찌루 밑주루님, 네. 네. 그리고 이분은 문세님 방송을 열심히 들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깨몽군주. 아, 개몽 갖고 안 된다. 깨몽을 해야 된다. 깨몽군주. 그렇죠. 꿈을 깨라며. 그렇죠. 깨몽 이거 꿈 깨라는 거 이거 진짜 옛날 그건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나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이제 한 70년대생들이 국민학교라는 것을 다닐 때쯤에 아,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렇죠. 요게 돌던 이제 유명이죠. 따봉이 40대라면 요거는 그죠. 요 우리 어. 40대들의 아버지나 삼촌 깨몽 그런 음. 겁니다. 네. 꿈 깨거라. 그리고 누구 보고 지금 점 갖고 뭐라 그래 지금? 이응 히읗 영님. 의흐영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연말 되세요. 이때가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연말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좋은 연말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버드 카페에서 다시 한번 야, 아, 어느 버드 카페일까요? 어떤 버드를 키우는 카페일까요? 알면 트위터? 트위터 알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그런 카페 어디 이렇게 미디어에서 본 것 같은데. 새들 일본에는 네. 여러 세대 말고 올빼미 카페 같은 데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국에도 실제 버드 카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올빼미 음. 카페는 가보고 싶은데 귀여워서 쥐 먹는 거 보면 안 귀여울 걸. 먹고 토하고. 내 취향이네. 부위 같은 거. 자 그리고 부위래. 몇 살? 부위 몇 살이에요? 거꾸로 얼굴을 벗기는 거 보고 오들오들 떨던 때가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잠시 질문을 멈춘다는 부위 방영 시간. 굉장히 의외로 음. 의외인 것 같아요. 아이러브 박박사. 왜 의외예요? 어... 의외네요. 네. 의외죠. 감사합니다. 딱히 이유를 말하긴 쉽지 않네요. 저는 의견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얄짝카드 의외인데 박박사까지 신기하신 분들이. 제가 좀 낫죠. 의견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젖꼭지는 제가 왜 이래 진짜. 비교해보겠습니다. 경쟁이다. 컴페티션. 자 그리고 아름다운 얘기들님이 연말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주신 분은 또 다음 시간에 네. 이 한참 쉬었잖아요. 작년에까지 네. 이제 해주신 분들을 좀 소개를 다 드린 거고 매번 뭐 이렇게 뻔한 말씀 같지만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감사한 분들이 많네요. 오늘도 녹음한 날에 일용할 양식과 녹음 비용과 감사합니다. 그럼요. 와. 맞아. 그죠. 오늘 드셨어요. 맞아요. 드셨다고 막 목소리 힘 커져 갖고는 막 먹는다고 자기는 이제. 왜 커피나 이렇게 드세요? 하라며. 커피 여태까지 뜨아라는 거는 그건 사파였어. 오랑캐 음식이더라고. 그럼 그것만 먹어야지 오랑캐잖아. 역시 돈의 맛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후원 방송은 이제 끝났고, 네. 지난번에 다 못한 실신교 이야기.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의아할 수 있어요. 7시는 다 소개했는데 뭐 할 얘기가 더 남았냐. 의도적인 분량 늘리기 아니냐. 맞습니다. 맞고요. 걸렸습니다. 첫사랑 얘기 안 한다니까 분량이라도 늘려야지. 네. 지금부터는 이제 각주를 달고 저와 시호님 퇴근합니다. 자. 진짜 가도 돼요? 자, 오늘의 수업. 아니 기다려. 나 클로징 멘트 지금 녹음해야 돼. 자,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다들 가지 말고 가기 전에 7시 누구누구인지 얘기해봐요. 지저스. 부다. 마리아. 루시퍼. 다들 어디든 어느 구석이든 지옥은 가겠구나. 염라. 누구한테든 미움은 사겠구나. 용왕님. 자, 최신교 아버지, 어머니, 큰오빠 작은 오빠. 처남, 처제. 대장장이, 전사, 그다음에 할머니, 노파죠, 노파. 네. 그다음에 처녀, 그다음에 이방인 이렇게 7신이었죠.
본인도 좀 헷갈렸던 것 같죠. 눈빛이 좀 흔들렸는데. 이제 눈빛을 읽을 수 있군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중간에 할머니에서 잠깐 저렀는데 표현이 할머니하고 노파하고 이게 참 다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 요즘 흥하고 있는 그 미나리 영화에 그쵸. 나오는 미나리에 그런 나올 윤여정 분들이 할머니 이런 느낌이고 그 일단 이 쪼가 생기죠. 할머니고 노파는 우작가 칭찬해줄까. 노파 이런 거지. 나랑 별 상관이 없이 좀 나이 드신 여성. 노파는 그런 거죠. 네, 굳이 이제 뭐 구현 설명하자면 실제로 그런 느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신에서의 노파는 그런 할머니 이 느낌이 아니라 노파에 가깝다. 할머니? 이런 느낌일까요? 할머니? 아니 할머니라기보단 예 할아버지라고 할 뻔한. 예, 어르신 이런 거. 그 미아리 가면 이렇게 점집들 많은데 그런 느낌이다. 하여튼 복습을 해봤고요. 네. 칠신교 얘기 계속 해보죠. 저번에 무장교단 얘기 하다가 아마 한 것 같은데 네. 옛날 칠신교는 지금은 아닌데 무력이 직접 있었어요. 그리고 꽤나 위세가 있었다고 해요. 이 칠신교 자체가 웨스테로스 자체의 정치력을 꽤 발휘했다. 무장도 있었고 이 안에는 기사계급들도 있었어요. 귀족들이 들어오면 기사계급이 되겠죠. 그래서 전사의 아들들이라고 무지갯빛 망토와 마치 퀴어 퍼레이드 하듯이 그렇네요. 네, 갑옷을 다양성을 입고 인정하시는 곳이군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었고 다양성 인정 7신인데 계급과 성별과 연령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양성 그 자체네요. 그렇죠. 그래서 7빛깔인가 거기 그 깃발도? 그런 기사계급의 전사의 아들들? 네, 전사의 아들들도 있었고 평민들도 있었어요. 평민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가난한 친구들이라고 가난한 동료들 뭐 이렇게 이게 해석이 뭐 판본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민병 조직처럼 약간 무기도 푸어 피플이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하는 일들이 순례를 돌 때 순례자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교도들하고 싸우고 뭐 이교도들이라고 해봤자 웨스테로스에서 뭐 얼마 없죠. 예시인을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기 익사한 자들, 익사한 신을 믿는 그쪽 정도겠죠.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로 삼고 있는 그 웨스테로스에서는 네. 그들이 좀 어울려서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엔 안 그랬었나 봐요. 네, 많이 때려잡았다고 해요. 이 무장 그 무력이 있었을 때는 그 무력이 있는 거 없는 거 종교가 되게 차이가 크죠. 그렇죠. 이게 내 종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뭐 이게 옛날에 이슬람은 뭐 안 그랬다, 뭐 옛날 뭐 어땠다, 뭐 저랬다 이러는데 그래봤자 종교라는 게 어쨌든 세계관의 문제라서 이 세계관을 안 믿는 사람과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 사람이 상대방이 안 믿는 걸 둘째치고 나를 부정한다. 예를 들어 그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 그럼 전쟁이지. 그렇죠. 진짜 지옥을 보여줘야지. 지옥이지.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보여줘야지.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이 자기를 칭할 때 자신을 뭐 신의 주먹이다, 신의 망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슬슬 이제 광화문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나는 신의 정의를 대신 집행하는 자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무장교단으로 보통 발전을 하죠. 그런 얘기는 요새도 한 번씩 누가 했더라라는 얘기는 듣거든요. 왜 말간 얼굴로 아버지 뭐 압니다, 엄마 압니다 이러는데 그 앞에 대고 교회 안 믿으니까 지옥 가겠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한편으로 뭐 교회 불을 지른다라든지 뭐 땅 밟기 행사를 한다. 절에 가서 그런 거 한다든지 뭐 이게 지금 기독교 얘기만 나와서 그런데 뭐 IS 세계적으로 봐서도 무장교단이잖아요, IS.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속국가, 그러니까 이게 세속국가는 무장교단이 아닌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무장교단이 아니고 그 땅밟기나 그런 거 하는 건 한마디로 폐악질을 하는. 그렇죠.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냥 이걸 뭐 무슨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 정치 조직도 아니고 테러 조직이요. 테러 조직. 그러니까 테러 조직이지 사실은. 그 또 뭐 약간 나누긴 애매하지만 아까 그 전사의 아들들이라고 조금은 더 규율과 군대 조직력이 갖춰진 기사단이 있었다면 그 밑에 가난한 친구들은 좀 민병대처럼 서로 조직이 없지만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자경대처럼 그런 자경단의 느낌에 조금 더 가깝겠죠 아마. 근데 그건 어쨌든 간에 종교 세속 국가가 아닌 종교가 있는 국가 신정 국가에서는 무장을 하면 다 무장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이슬람 국가는 다 무장교단이다. 이스라엘도 무장교단. 솔직히 미국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내가 보기에 맞거든. 북한은 맞고 무장교단. 거기 무장교단이 있어. 그렇지. 어. 오수룡님한테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런 게 아닌데 소포올 때가 됐는데 소포를 안 보내주시니까 제가 이러셨으니까. 거긴 심지어 재밌는 게 하나 타이틀이 더 있어. 이게 종교가 사실 나는 뭐 사입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자의적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전통과 그런 것 차원에서 보면 사이비라는 것까지 있죠. 북한은. 사이비 무장교단이지. 그런 비슷한 것들이 꽤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교회라는 그 종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종교 조직이잖아요. 인간이 네. 만든. 네. 종교 조직이 직접 운영하는 독립적인 무력을 갖고 있는 역사는 또 생각보다 그렇게 찾기는 쉽지가 않죠. 사방 조직이니까. 사우디 군대 이런 거 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조건에 맞잖아요. 사우디, 이란. 그러니까 정교 분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정교 분리가 돼 있는데 네. 교단이 군대를 조직한다. 교회에서 내가 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의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전광훈 조금만 발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우리 전광훈 지지자들과 미얀마 군부가 함께 붙으면 좋을 것 같아. 종교적으로는 불교와 기독교고 어쨌든 말 안 듣는 양쪽이 만나서 이의제의로 거기에 두테르테가 참가를 한다면 어쨌든 볼만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고령화 사이는 어느 정도. 진짜 여기에 더 떠오르는 인물들이 이렇게 드립을 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하는 몇 명들이 있지만 누구예요? 얘기만 해주세요. 제가 편집할게요. 아직은 숨이 끊어지지 않은 권력들이라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첫사랑 찾아야 되는데 몸살이셔야죠. 그렇죠. 아직 첫사랑분이 거기 전광훈 거기가 있어. 아유 뭔가 이 스토리 괜찮은 것 같아. 어쨌든 다시 무전교돈으로 돌아가죠. 이게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폐악질도 꽤 했던 것 같아요. 칠신교가. 그런데 뭐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마음에 안 들면 때리는 건 종교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종교 아니죠. 내가 옳다고 믿는 애가 힘까지 있으면 사람을 그렇죠. 안 때리는 게 더 어렵죠. 그렇죠. 내가 옳은데 힘이 있어. 남들이 때려서라도 내 말을 또 이쪽으로 오도록 내가 교화시켜야겠다. 거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종교의 길은 거기서도 그 어려운 때리는 걸 참는 걸 행함으로써 종교 내가 너 때리기 싫은데 내가 때리고 있어서 그걸 참으라고요? 종교에 귀의시키는 그 정도로 그 어떻게 종교에 때리지 않고 종교를 시켜요? 그 예수님께서 잘 모르겠네.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밀면서 그럼 때리는 사람도 나 이 사람 믿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들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땡겨서 얘기를 하자면 그 붉은 사제들이 약간 광신적인 느낌들이 있었어요. 지금 나온 종교 말고 네. 요 안에 이제 붉은 사제들 빛의 신을 믿는 거기에 보면 되게 유명한 사제가 둘이 나오죠. 주요 사제가 웨스테로스 대륙에서 활동하는 붉은 사제가 하나가 멜레산드레 그리고 하나가 저기 미르의 소로스라고 저 수도에 나중에 깃발 없는 형제다 네. 되는 이 두 사람이 하는 행태가 되게 많이 다르죠. 멜레산드레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서 권력자 옆에 붙고 나서 바라테온 옆에 붙고 나서 자신의 종교를 이렇게 피력을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칠신교를 믿는 구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하죠. 안 믿으면 적대감을 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그렇죠. 하고 뭐 그런 식의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기존 세력들한테 굉장히 반감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드라마에서 얼핏 나오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바라테온 세력이 스타니스 바라테온 그렇죠. 세력이 스타니스 바라테온 세력이 이미 둘로 좀 분열이 돼 있는 느낌이었어요. 한쪽이 국왕파가 구종교인 그리고 현재 종교기도 하지만 실신을 믿는 그다음에 국왕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실신교를 믿는 사람들 주축이고 종교가 아니라 사실은 스타니스 바라테온이 진정한 왕이다라는 걸 믿고 모인 사람들 국왕파가 있고요. 그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보편적으로 원래 하던 대로 그렇죠. 살던 사람. 원래 충신들. 근데 국왕파가 나중에 뒤로 굉장히 많이 밀리거든요. 왜냐하면 왕비파가 따로 있었어요. 왕비파가 그 드라마에서는 되게 미묘하잖아요. 그 멜레산드레가 스타니스를 꼬시는 게 그저 종교나 뭐 이게 아니라 좀 다른 의미로 육체적인 부분으로 네. 이렇게 꼬시고 왕비가 거기에서 약간 소외되고 약간 그런 그렇다고 왕비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왕비는 오히려 그걸 좀 이렇게 오히려 부추기는 느낌도 좀 있었고 근데 소설판에서 보면은 그 왕비파라고 불러요. 왕비가 열성적인 신자가 돼요. 맞아. 그러니까 그걸 다 용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육탄 돌격파예요. 거기는 뭐야? 뜨거운 불의 신. 여름에 역시 아이 좋아. 우리 불의 사제분 다 핫바디시구나. 그렇죠. 네. 어쩐지. 네. 그 뭐라 그러지? 옛날에 그런 음란한 그런 에로물의 소설에서 몸이 뜨거워라고 그러잖아. 그래요? 보통 그러거든. 몸이 뜨거워서.
더러워. 이거 뭐라지? 그치 음란물 아니 이걸 뭐라 그러지? 옛날 표현. 옛날에 무슨 표현이 뭐지?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음. 병광세랑 그 병광세에 대척점에 있는 여자분 뭐였죠? 옥녀. 옥녀가 왜 그렇다 그래? 몸이 음. 뜨거워서 왜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고 뭐 그런 그래. 얘기 있었는데. 몸이 뜨겁. 병광세전 이런데. 아유 더워. 왜 이리 어. 덥니? 현수야 여기 좀 벗겨봐라. 그래. 현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아이 좋아. 역시 그 신앙이 좋은 아이 좋아 그게 맞네요. 자 이렇게 불경한 얘기로 자꾸 빠지는데 수업에 집중 그래. 종교는 불경한 얘기가 최고인 아니, 것 같아요. 선생님이 빠져놓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래? 그럼요. 얼굴이 붉어지네요. 그래서 왕비파가 득세를 해요. 사실은 뒤에. 그리고 멜레산드레가 권력을 잡게 되죠. 깃발도 바뀌어요. 그래서 스타니스 바라테온은 이 불의 신의 어떤 신성한 상징이 불에 타는 심장이거든요. 그 바라테온 가문의 이 사슴이잖아요. 네, 숫사슴. 숫사슴. 뿔이 멋있는 숫사슴인데 거기에 이제 심장이 같이 달리죠. 입에 물고 있나? 뿔에 꽂혀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입에 뭐, 물고 있는 게 더 좋은데.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타는 심장을 입에 문 사슴 좋지 않아요? 아, 무서워. 다 이기겠는데? 그러니까. 울음소린 고라니로. 무서워. 무서워. 전쟁터에서 그 소리 들리면 사슴인데 고기 질이 좋아. 걷어. 고기 좋아하고 스테이크 먹고. 아니 근데 그러면 이거 그 얘기가 그 제가 좀 그냥 이제 왕자의 게임을 봤을 때 피상적으로 느낀 거와 조금 더 복잡한 느낌이 있는 게 네, 이게 종교로 갈라지는 기분이 있어요. 네네 맞아요. 이게 마치 그 왜 우리 성경에 네. 최초의 그거에서 보면은 이게 결국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네, 갈라지는 것과도 같은 그렇죠. 종교와 그 어떤 같은 배에서 나왔으나 네.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좀 있네요. 그렇죠. 중동에서 근동아시아나 중동에서 나온 종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분화되는지라는 느낌들도 약간씩 확실히 역사 덕후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놓치지 않고 되게 잘 다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칠신교 얘기 다 끝나는데도 그 뒤에 할 얘기들은 대략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아까 멜레산드라 얘기가 왜 나왔냐면 네. 아까 그 강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멜레산드라는 그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종교에 반하는 자들 조금이라도 믿지 않는 자들은 되게 가혹하게 처벌을 했고 나중에 이게 분열이 돼요. 스타니스 세력은. 그리고 이 반감이 없어지지 않아요.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그 미르 소로스라는 사람은 네. 원래 이제 불의 미르라는 에소스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볼 때지만 네. 그 도시 출신의 붉은 사제였어요. 교단에 있었던. 네. 근데 우리 미친 왕 타르가렌 마지막 타르가렌 왕이 아이곤? 네, 아이곤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 왕이 불을 그렇게 좋아한대더라. 그렇죠. 불에 미쳤대더라는 얘기를 듣고 야 가서 전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웨스테로스로 오게 된 거군요. 그래서 그 왕국에 있었어요. 실패했죠. 생각보다 너무 그냥 좋아해서요. 그냥 미친 사람이었죠. 네. 지나치게 좋아하셔서 네. 저희랑 좀 다른 결로 좋아하셔서. 통할 수도 있었는데 왔는데 의외로 생각하지 못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파견된 게 멜리산드레라면? 아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질 그니까. 수 있죠. 육탄 돌격. 그렇죠. 소로스를 현수. 보내서 안 된 거예요. 우리 현수. 아이곤? 하고 싶은 그때 대로. 아이곤이 그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정교하게 사람을 네. 죽이는 그때 음. 멜리산드를 같이 상의했지 않을까? 그렇죠. 그때도 이제 불을 사용해서 속삭하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둘이 미학이 있어요. 맞아요. 미학이 있어요 나름. 아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또 얘기가 새는데 좀 마지막에 드라마 마지막에 네. 멜레산드라가 노파가 자신의 되죠. 죽음을 선택할 때 네. 네. 그 눈밭을 이렇게 쭉 걸어나가는데 걸어나가서. 옷을 이렇게 왜 저분은 죽을 때도 이렇게 깨벗고 죽을까? 저 추운데 눈밭에서 벗는 게 이유가 뭘까? 그게 내가 봤을 때 다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겠죠? 그쵸. 무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관종들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모였잖아요. 전투하려고. 그 네.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내 뒷모습 아니야. 깨벗고 아무도 안 그거- 볼 때 죽었지 않아요? 그 시선이 꽂히는. 그 양파 기사만 봤지 않아요? 어, 모르나? 아니 또 모르는 일인가? 지금 슈님이 얘기하신 게 맞는데 대표님이 얘기하신 심리를 난 알 것 같아. 뭔지 알겠죠? 나 그런 사람 알아. 아, 우리 많잖아요. 알아. 우리 죽을 때마저도 갑자기 그러고 죽을래. 기면증이에요, 저는. 뭐 그런 거. 이런 거요. 그리고 그 진짜 시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거기서 진짜 중요한 건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그쵸. 그치, 맞아. 진정한 관종은 그거지. 난 맞아. 쓰러져 간다. 나 이렇게, 나 이제 가노라. 그리고 마지막 프릭쇼 노파. 그래야 관심의 끝일 줄. 목걸이를 끊으면서.
그때도 하여튼 참 깨벗는 거 좋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분 진짜 벗는 거가 화끈하게 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되게 신기했던 게 물론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여성들 좀 음. 벗는 역을 많이 하는 여성들이 그런 태도긴 한데 왜 이렇게 벗는다라는 거 자체에서 왜 내 나체가 보일 때 그럼 내가 옷을 입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가린다라는 기분인 거기 때문에 약간의 뭐랄까 사람이라면 부끄러움, 약간 머뭇거림. 메리산드레 보면은 아무런 원래 벗고 다녔던 사람인 거죠. 내 말이 나도 약간 그런 이상한 느낌이. 되게 그런 뉘앙스로 연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일 좀 자신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몸매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 저 출중하시죠. 내 이런 말을 더듬어야 돼. 더듬어야 돼. 아닌 말로 어. 자꾸 이렇게 딴 얘기인데 네, 우리 데너리스가 처음에 이렇게 옷을 벗을 때 네, 이럴 때는 이럴 때. 사실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연기를 하셨죠. 네. 그 연기를 할 때 이제 설정은 그거잖아요. 그 나라 하나를 거의 살 만큼 중요한 시집을 벗는 장면에서 경국지색의 느낌. 그 정도라는 생각을 멜레산드레에 비하면 굉장히 혈통이 용의 혈통 아닙니까? 그렇구나. 짧아도. 그럼 짧아도 용의 혈통이 용의 피가 흐르니까. 그래요. 우리 짧은 타르가르의 후예들. 근데 제가 오늘 그 대표님은 그 얘기를 하시니까 오늘 제가 아까 잠깐 읽었던 짧은 글이 생각났는데 네. 그 누드라는 것과 벌거벗는다는 거의 차이점 있잖아요. 그게 이게 예술품을 대할 때 그 사람 그 누드라는 것이 똑같이 벗고 있지만 누드와 벌거벗으면 좀 다른데 근데 그것조차 예술품에서도 남자를 그린 어떤 조각이나 어떤 그림에만 누드가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데이빗 다윗상을 볼 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벗고 있지만 비너스의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어떤가 뭔가 가리고 있고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을 가린 듯한 느낌으로 있잖아요. 그런 거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 우리 멜리사는 당당하게 누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 대표님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약간 스트리킹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어요. 로망이 있죠. 네, 알고 있는데 지금 자주 했죠. 자주 얘기했지. 네, 여기서 아니야 그건 아니고 여기서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욕망을 많이 드러냈죠. 5년 동안 주구장창. 실제 했다고 그런 얘기는 여기서 자제하시고요. 여러분 되게 즐거워요. 그거. 해방감이 느껴져. 그렇군요. 근데 시우님 얘기 듣고 보니까 옛날 고대로 갈수록 그 옷을 벗는 권리라는 게 남자한테 주어졌다라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옷을 벗는 건 죄악이었고 그쵸. 남자들은 의외로 훌렁훌렁 벗고 다녔더라고요. 거의 근현대로 와서도 우리 많은 아버지들은 사실상 뭐 상체 정도는 이렇게 벗고 많이 다니셨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오빠들이 있잖아요. 저 생각나는 게 어릴 때 오빠들 그냥 빤스만 입고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늘 그리고 팔굽혀펴기하고 그렇죠. 그랬던 거 기억나거든요. 좋다. 한창 고등학교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옷을 벗는 것도 권력이겠죠. 반대로 뭐 우리가 나중에 이 극안에서도 나오지만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는 게 권력의 또 대척점에 수치를 주는 방식이기도 하고. 우리 조프리가 했었죠. 네네네. 조프리가 아니라 산사한테 했었잖아요. 그 장면이요? 네. 네네, 그것도 있었죠.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쉔쉔? 엄마. 쉔. 쉔쉔 그게 그 쉔쉔 쌤쌤 같잖아. 그거 잘 찍었어. 그거 CG였을 텐데. CG란 얘기도 있고 대역 배우가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대역 배우가 하고 얼굴을 CG로 한 거죠. 얼굴 따로 붙여죠. 근데 그 표정 연기 되게 잘하셨죠. 근데 대역 배우라고 해도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벗겨서 연기를 직접 찍었다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야, HBO. 그것이 바로 돈의 맛이다. 저는 그 장면이 우리 그때도 좀 얘기했나? 저는 그 장면이 좀 불편했었거든요. 보면서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그거를 너무 그렇게 계속 보여주니까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아마 그게 바로 쉔쉔. 의도 아닐까? 보는 사람도 어느 순간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미 수치를 알겠는데 굳이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아는 거랑 느끼는 건 다른 거. 그래? 쉔쉔. 뒤에서 내 뒤통수에서 쉐임이라고 계속. 자꾸 그렇게 해본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아이 불안해. 왜 첫사랑이 이런 사람이라서 그래요? 아이 불안해.
근데 그 드라마판에서 네. 우리 서세이가 끝까지 좀 당당하게 걸었었나요? 제가 기억이. 그럼요. 마지막에 근데 길기도 한데 맨발로 걸었잖아요. 네네. 바닥도 그렇다니까 바닥이 막 이렇게 발바닥이 다 피로 물들어져 갖고 그 토마토 그런데도 같은 것도 막 던지고 그쵸 그래서. 막 이렇게 온물도 던지고 막 침도 뱉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래도 끝까지 가서 성 바로 앞에서 이제 그때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와도 될 때 망토로 감싸주면서 안겨서 들어왔죠. 제가 기억이 지금 약간 아리까리하게 하지만 소설에서는 끝까지 당당하게 못 걸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있어도 나는 라인스터고 나는 누구보다 높은 사람이야라고 당당하게 걷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 가슴과 국부를 가리고 막 흐느끼면서 뛰어갔다라고 아마 드라마에선 뛰진 않았는데 울긴 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부분까지 어. 아마 묘사를 했던 것 같아요. 소설에서는. 그렇게 하면 멘탈로 치면 그러니까 왜 아저씨들이 목욕탕 불날 때 하면서 그냥 걸어 나오시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그것도 해본 거야? 그 멘탈은 뭐지? 근데 그 아저씨들조차도 하고 그 느린 걸음으로 집까지는 못 건넌다는 거지. 중간쯤에 뛰게 돼 있다. 가리고. 그러니까 나올 때는 하여간 되게 그렇게 나오세요. 그래요? 네. 우리 서세이를 동네 목욕탕에 불난 목욕탕의 아저씨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참. 그러니까 그 정도의 멘탈이 돼야 일국에 네. 그 한때 트위터인가 뭐 이런 데서 계곡알탕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알탕 계곡인가? 알탕 계곡. 그런 뭐 그런 느낌? 네. 그 뭐 소설이든 뭐든 영화 특히 우리나라 영화 봤을 때 진짜 팍팍한 아저씨나 남자들만 나오는 얘기. 계곡알탕이 그 원류가 그거더라고요. 그 옛날 아저씨들 보면 네. 놀러 가서 계곡에 네. 그 호연지교 빨가벗고 그렇죠. 맞아. 그 물에 계곡에 들어가서 그쵸. 이렇게 왕자세로 이렇게 앉고 꼭 사진을 찍잖아요. 아, 그래요? 그걸 남겨요 사진을. 사진까지 아. 찍는다고? 인터넷에 계곡알탕 한번 쳐보세요. 꽤 많이 나와. 그 여러 명이서 허리에 선 짚고 머리 뭐 이렇게 함성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사진들, 그렇죠. 상체 사진 나온 그런 건 저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빗대서 나온 아. 단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여럿이 하는 취미는 없습니다. 저는. 홀로 하는 취미만 아. 있으시구나. 잘 알겠습니다. 자, 얘기가 또 많이 샌 것 같은데. 네. 자, 무슨 얘기를 원래 하려고 했냐면 뭐 그걸 떠나서 멜라센드라가 그렇게 가혹하게 했지만 실제로 신자를 많이 퍼뜨리진 못했어요. 아까 왕비파 정도. 네. 공포에 질려서 아니면 개종한 사람들 정도. 근데 미르의 소로스는 그렇게 파견이 됐고 처음에는 전도 거의 못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왕은 진짜 미친놈이었고 생각지도 못한 세력이 있었죠. 왕을 먼저 꼬셨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연금술사들. 와일드파이어를 만들던 네. 연금술사들이 사실 마에스터들한테 밀려서 거의 이제 쇠락해 가던 어떤 집단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유일하게 아직까지 버티고 있었던 게 와일드파이어, 제조 기술, 아무한테도 가르쳐 주지 않은.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연명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우리 타르가렌이 여기에 꽂혔던 거죠. 미레소로스는 여기 와서도 원래 교단에서도 좀 유명했던 게 술 먹고 사고 치는 친구로 유명했대요. 아, 그래서 멀리 보내려고 괜히 그런 거 그렇죠. 아니야? 웨스테로스 전도고 가서. 모시고. 그리고 마침 갔는데 뭐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그때부터 여기 눌러 앉아서 계속 먹고 마시는 술을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는 당장 돈 금 만들어 주는 게 그렇죠. 역시 그게 효과가 있어요. 최근 LH 공사를 봐도 그분들한테 그러다가 지옥 가요 해봤자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라는 게 네. 느껴지는 것처럼 당장 금 만들어 준다니까 연금술사가 그렇죠. 오히려 좀 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있겠다. 자기가 불을 다룰 줄 알잖아. 연금술과 불. 원래 연금술은 불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뭔가 궁합이 맞았던 거지. 그렇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왕궁에서 이렇게 퍼져서 놀다가 정권이 바뀌었죠. 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왕궁에서 퍼져서 놀아요. 이제 오히려 정말 딱 맞는 사람 만났잖아요. 그렇죠. 자기 세상에 온 거예요. 그 얘기에 따르면 우리 로버트 바라테온이 그렇게 이뻐했다고. 정권을 잡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나름 기골이 있는 전사였죠, 진짜. 네. 근데 왕궁에 가서 더 이상 뭐 이제 정치를 싸움이나 해야 되니까. 뭔가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됐을 때 이제 그게 다 이 우리 먹을 거와 술로. 그렇죠. 그래서 술로 유일하게 그 서로 수색 잡기로 갔죠. 그게. 대작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 미르의 소로스밖에 없었대요. 내가 여기를 불로는 못 다스렸지만 네, 술로는 다스렸습니다. 영혼의 선생님들. 단짝이었대요. 네. 그리고 이게 아마 옛날에 난전 뭐 기사끼리 네. 이렇게 토너먼트를 볼 때 백병전 난전이 좋아했다고. 네, 난전에서도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로버트 바란테온도 어. 난전을 되게 좋아했죠. 그러니까. 이 술을 먹고 특기가 그거였어요. 그 와일드파이어 이미
주인이 없어졌잖아요. 연금술사들은 많이 밀려났으니까. 소로스는 이제 난전이 벌어지면은 칼을 하나 갖고 와서 거기에 와일드파이어를 이렇게 발라서 불을 붙인 상태로 사람들 미친 듯이 이렇게 두드려 패고 우승하고 이걸로 되게 유명했어요. 나쁜 놈 아니야 이거. 네. 아니 멜리산드레처럼 직접 손으로 이렇게 칼에 그땐 못 붙였나 봐요. 네, 그땐 능력 없었죠. 그랬구나. 근데 뭔가 이렇게 쇼맨십은 있었고 그래서 겐드리의 스승님이 네. 투구나 뭐 이런 거 만드는데 엄청난 그 장인이었어요. 블랙스미스? 네네. 그분이 되게 미워했대요. 왜냐하면 와일드파이어를 한번 붙인 검을 칼은 망가뜨리니까. 다시는 쓸 수 없는데 근데 로버트가 새로 매번 사줬대. 그걸 너무 좋아하면서 야! 그 이벤트를. 또 한다 하면서. 근데 이게 그 난전에서 이렇게 보면 웃기긴 하지만 또 유명한 게 이게 아마도 저기 우리 소금과 바위의 왕 저기 네. 섬 이름 그레이조이. 네, 그레이조이와 전쟁 반란이 일어났을 네. 때 거기를 진압할 때 참전도 했어요. 그 꽤나 유명한 검사예요. 사실 이분이 잘 싸워요. 그때도 최전선 맨 앞에서 전쟁 개시하자마자 술 취했네. 불을 붙이고 달려가는데 뒤에 증언을 보면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때 전쟁을 얘기할 때 다 그 소로스를 기억을 해요. 미친놈처럼. 그러니까 불을 붙이고 맨 앞에서 뛰어나간 사람이. 소로스 아직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좋은 장군이네요. 네. 그리고 그 뒤로 뭐 이렇게 전도를 크게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전도에 별 의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레이조이 쪽에서 누가 앞에서 그 누구라도 네. 그런 식으로 뛰어나온 사람이 있으면 검에 불 붙은 사람이 미친 듯이 휘두르면 뛰어나면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 얼굴도 뻘개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기세가 중요하잖아요. 그 당시 또 백병전인데 근데 그렇죠. 장군이 전사랑은 싸워도 미친놈이랑 못 싸우는 거지. 장군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뛰쳐나가면 기세에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여러분들 대충 얘기 아시다시피 우리 베릭 돈다리온하고 네. 그 클리게인을 잡으러 갔죠. 에드 스타크의 네. 명령으로. 거기 갔다가 이제 끈이 떨어져서 에드 스타크의 끈이 아니라 목이 떨어졌죠. 그렇죠. 목이 떨어지면서 끈이 떨어졌죠. 끈이 떨어졌죠. 네. 그리고 이 깃발 없는 형제단처럼 의적 집단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베릭 돈다리온을 뭐 자기도 모르게 부활시키고 그리고 이 깃발 없는 형제단은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다 이 불의 신을 믿게 돼요. 하긴 눈앞에서 기적을 보면 어떻게 안 믿겠어요. 네네. 그리고 뭐 나중에 드라마판에 보면은 우리 그 하운드가 네. 이렇게 시체를 묻으면서 뭐 기도문 칠신교 기도문 이렇게 뭐 울플러고 뭐 이 사람 종교 자체를 별로 이렇게 믿지는 않지만 하운드가 묻었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칠신교 기도문이 나와도 옆에서 미르 소더스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같이 그냥 도와줘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오히려 전도하거나 자연스럽게 신자가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낮은 곳에 임하셔갖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너무 강압적인 종교의 원래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타성. 예, 안 믿으면 때려주겠다.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멜리산드레는 좀 근데 고위층을 노려서 네. 뭐 방법론이 좀 다를 다르지 수는 않나. 있겠죠. 육탄 돌격. 예. 근데 거기에서 그 가장 쉬운 방법인 때린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좀 더 자기가 낮은 자로 이렇게 임했을 때 종교의 파급력이라는 게 감화시키는 것. 그렇죠. 이 얘기 길어졌다. 감화 감화라는 한마디. 표현이 있었구나. 조선어는 이렇게 함축적인 언어로구나. 아이 참 물어보시지. 감화요. 네. 여러분 감화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교 얘기 했던 게 감화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이 쉬운 얘기를 의도적인 몇 번을 늘리기 한 거야, 의도적인 늘리기 맞습니다. 첫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줍시다. 네. 감화라. 네. 종교가 감화된다라는 게 네. 그게 약간 그 종교의 그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서사들이 공감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거였는데 저는 사실은 뭐 종교가 없습니다. 네. 없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교회 다니셨어요. 네.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 같은 거 이렇게 그 서사는 좀 많이 접했죠. 근데 성경에 그 장면 있잖아요. 마지막에 예수께서 체포당하고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기도하고 요 장면들 쭉.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어렸을 때 강하게 다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다가 나도 모르게 운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스토리가 되게 강렬하잖아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이미 알았고 그 다음에 잡혀가서 못 박혀서 고통받다가 마지막 하는 기도가 내용이 그거잖아요. 잡혀가기 전에 자기가 죽을 걸 아니까 하나님한테 비는 게 그 예수가 신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에게서 이 쓴 잔을 가능하다면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옵소서. 굉장히 그게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음. 그런 종류의 어떤 스토리가 준 감화들이 꽤 있죠. 그죠. 그 문학적인 그 맛이 있어요. 네, 진짜 성경이 뭐 옛날에 문학에 굉장히 중요한 그쵸. 핵심이다라고 얘기했던 영어를 게 퍼뜨리는데도 되게 큰 도움이 됐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멜 깁슨이 그 장면만 똑 떼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극적으로. 피치가 빼가지고 음. 자기가 포르노 만드는 줄 모르고 그 성스러운 뭐를 만드는 줄 알고 착각하는 우리 멜 깁슨이. 멜 깁슨 영화 잘 찍는데. 그 영화 근데 어떤 면에서 되게 자극적이라서 또 생각나요. 맞아. 다시 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 그 기독교인들이 그 영화 많이 틀어놓고 막 엄청 진짜 막 그 고통스러운 장면 나올 때마다 오 이러면서 잠깐만 그거 아니 근데 네. 실제로 이게 약간의 그런 성적 흥분과도 분명히 연관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의 역사를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은 비일비재했으니까 예를 들어 자기 몸에 고문을 하며 채찍질을 하면서 그쵸 맞아요. 일종의 성적인 뭐 스트레스 그게 상태에 그것을 빠지는 그것인지 모르고 그것을 모르면서 행하는, 빠지는 거죠. 몰랐을 몰랐다고? 그래서 우리 저거 한번 다시 불러주시죠. 뭐야? 넙. 아 그러고 보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늪이었구나. 늪이죠. 내가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이미 그녀 청년이었었지. 정광훈 목사님 이거였구나. 모든 것이 멈춘 것도 됐고. 세상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평상시에 뭘 보고 다니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 몰라요. 그 맥락을 더 이상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힘드네요. 그 진짜. 신도 보고 막 빤스내리라 그러고 네. 뭐 보시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뭘 본지 알 것 같아. 그때는 저는 그건 알 것 같아. 그때 따라갔어요. 그거까지는 충분히 그랬구나. 충분히 가능해요. 그랬구나.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였지 따라갈 수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거는 뭔지 알아요. 지금은 따라갈래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뭔지 알겠어.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이쪽은 레퍼런스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성적인 부분과도 분명히 연관이 있죠. 그 멜 깁슨 영화는 제가 그때 장난으로 네. 패션 오브 크라제버거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 이 햄버거 만드는 과정 같다. 영화 자체가 다진다. 곱게 더 다진다. 그렇죠. 아직 멀었다. 심했지. 네. 네. 만약에 그 사형, 십자가 사형을 네. 봤을 때는 아마 그보다 더 끔찍한 과정이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멜 깁슨 입장에서 아마 그거를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우화가 아니라 보여주겠다라는 아마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예전 우리 귀향 영화 네, 때도 얘기했지만 네. 그 재현의 윤리가 그렇죠.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 리얼함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그렇죠. 의문도 있고요. 그것이 나의 그 신성한 신앙심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위해 네. 그분의 죽음이 이토록 숭고했다. 이런 걸 위해 이제 장치한 건데 이제 그런 의미의 재현의 윤리가 그 영화에서 봤을 때 네. 멜 깁슨이 그래요. 멜 그랬습니다. 깁슨이 그렇죠. 그러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충분히 거기까지 충분히 안 보여줘도 우리는 충분한 감화를 얻는다는 거죠. 이야기의 힘이라는 게 그 정도의 디테일이 필요한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야기는 코어가 되게 중요하니까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가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굳이 마라탕을 먹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마라탕 맛있어요. 네, 그걸 알겠고요. 마라탕 모욕하시는 거예요? 마라탕 모욕하지 마요. 맛있어요. 오늘 실수 많이 하시네. 중독적이지. 그렇죠. 마라탕 중독적이지. 빨가벗고 마라탕 먹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 얼마나 그 원래 마라탕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 영화 다 그러잖아. 난닝구만 입은 아저씨들이 맞아요. 마라탕 많이 먹잖아. 홍콩에서 실제 마라탕은 그렇게 더 매울 수도 있겠다. 저는 홍탕이 더 맵지 마라탕이 더 맵진 않았거든요. 맵다기보단 그 이제 말 마라의 그대로 그 자극적이고 그쵸. 강렬한 중독성이 있다 이런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천지방 음식일 거예요. 우리 총나라 그쪽. 지금 우리 이번에 문제가 된 우한에서 네. 저쪽 서쪽으로 더 넘어가면은 거기서 서쪽 남쪽으로 가면은 그쪽에서 그 매운 걸 많이 먹는데요. 고추도 많이 먹고 네. 그다음에 그 마라고 네. 얘기하는 산초죠 우리나라로. 초피, 화자오 많이 먹는데 그쪽이 습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 있대. 매운 걸 먹어야 그 장독을 걸린다 그러잖아요. 습도가 높으면 사람이 전염병 많이 드는데 네. 옛날에 그걸 장독이라고 했는데 그걸 날린다고 매운 걸로. 열로 이렇게 땀으로 배출한다 뭐 이런 걸까요? 네네. 그래서 그쪽이 아마 원류가 되는 음식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쪽 사람들도 국물을 먹진 않는데요. 근데 한국 사람 국물 먹잖아. 그 국물을 벌컥벌컥. 이게 한국화된 마라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재료만 건져 먹는다고 하던데. 그래요? 그렇게 맛있는 국물을 안 먹어?
매워. 근데 홍탕이 더 맵고 자극적이지 저는 마라탕은 그래도 괜찮던데. 우리가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 할 건 아니고요. 네. 왜 또 마라탕의 세계로 몰라.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늪이는. 네. 네. 그래서 뭐 마라탕에 대한 얘기를 하려던 게 네, 아니라. 잠시 저희들의 취향을 한번 논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굳이 자극적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시호님이 얘기했던 그 쉐임 그 장면도 약간 그런 종류의 불쾌감을 느낄 소지가 분명히 있기는 했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HBO 시리즈의 전반에 사실 걸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깔려 있죠. 굳이 또 왕좌의 게임뿐만 아니라 HBO가 만드는 작품이 저번에도 우리 비슷하게 언급했던 것 같은데 벗기면 아, 그쵸. 잔인하면 대충 네 하고 싶은 거 여기까지는 해. 하는 거야? 라는. 그러니까 로망 포르노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가. 그니까요. 좀 그런 의심이 있어요. 네. 그리고 왕좌의 게임만 해도 꽤나 잘 만든 그 원작이 워낙 탄탄한 작품이다 그쵸. 보니까 그나마 넘어갔는데 HBO 작품들 중에 퀄리티가 이 정도로 좋지 못한데 깨버는 거 많죠. 깨벗거나 이렇게 적나라한 장면이 나오면은 실제로 저도 좀 불쾌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굳이 이럴 필요가라는. 저는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롬마 있잖아요. 옛날에 네네. 롬. 롬. 그게 원투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꽤 야했다고. 근데 네. 보면은 그렇게 야하진 않은데 당시에 나왔던 미드 중에서는 좀 그게 수위가 높아서 그걸 안 본 사람들이 약간 계속 19금으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야하다만 알아갖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랑 얘기하다 그때 이제 미드 뭐 재밌냐 해서 로마 재밌다, 롬 재밌다고. 그분도 재밌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보고 있으니까 남자친구가 뭐 보냐 그래서 그걸 본다 했더니 그거 되게 야한 거잖아. 그래서 너 평소엔 아닌 척하더니 그런 거 혼자 보고 있었냐면서. 아니, 그런 명작을 두고 그랬대. 이게 또 딴 얘기로 잠깐 세자. 네. 내가 오늘 수업에 집중을 못하겠네. 내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는데 나름 꽤 유명한 작품이에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는 하죠. 거기에 기타노 다케시도 나오고 우리 유명한 데이비드 보이도 나오고 가수 데이비드 보이도 나오고 음악은 루이지 사카모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음악은 류이치 사카모토. 이 음악은 진짜 영화를 몰라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듣기만 해도. 그래서 이게 피아노 가볍게 배우거나 기타 핑거스타일 같은 거 예쁘게 가볍게 배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접하게 되는 그 팝 편곡의 그런 연주곡으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이거가 이제 많이 하는데. 많이 하는 노래죠. 그래서 이 노래 영화 음악이란 것도 모르고 그렇죠. 아이들도 막 이렇게. 아이들도 막 틀고 그래서 이 영화가 뭐예요라고 이게 영화 음악이에요? 무슨 영화인데요? OST라고 써 있으니까. 그럼 아빠 근데 어른들 잘 몰라 이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그래서 혹시 그 영화에 대해 아는 분이 그게 그 영화는 말하는 순간 이제 네. 모두가 이제. 근데 그 영화는 어떤 영화길래요? 그게 일본인 포로 수용소에서 2차 대전 네. 때 그 영국인이나 뭐 여러분 스포가 있습니다. 네, 스포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뉴질랜드 포로들도 뭐 이렇게 같이 네. 있고 소위 서양 영미 귀축들을 가둬놓은 네, 그렇죠. 일본인 일본 군들이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네. 조선인 군속하고 그 영미 귀축의 포로하고 동성애 사건이 발생해요. 그거 말고도 이 안에 약간 동성애적인 코드들이 계속 흘러요. 지금 좀 전에 말했던 루이지 사카모토님 외에 그 배우 두 분의 그건 또 있지 않나요? 그 두 분은 그냥 우정이었어요. 거기서는. 그래요? 네, 거기서는 우정이었고 데이비 보이하고 그 우리 기타노 다케시가 얽히진 않는데 그 기타노 다케시는 이 안에 하사관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었고 아마도 그 다음에 이 부대를 다루는 젊은 장교가 있어요. 부대를 지휘하는. 네. 이 사람이 영국인 장교로 잡혀온 데이비 보이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 어쩔 줄 모르거든요.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거든요. 계속 반항하는데.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죽게 두는데 남들 안 볼 때 몰래 가서 울어? 아니요. 그러면 머리카락을 조금 이렇게 잘라가요. 전범으로 잡혔을 때 이거를 자기 고향인가 가서 제사를 지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그 사랑. 나랑 같이. 네. 포로 소유용소에서 이렇게 펼쳐진 그런 사랑에 대한 남자들 사이 암투, 사랑, 네, 그런 그리고 얘기입니다. 배신. 여배우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명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네. 네. 이런 말씀 좀 웃기지만 영화가 이런 내용이에요. 네. 네. 피아노 학원에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런 이제 교습소에 네. 교회에서 오신 분들. 이 노래 좋다며. 좋죠. 이 노래를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음. 반대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 영화 그쵸, 반대하시죠. 이 영화에 반대하시는 분들인데 노래가 좋다며 이렇게 노래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넌지시 이렇게 찔러드리지 그랬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냥 호들짝. DVD를 넌지시 찔러드리지 그랬어. 무지개색 팬티 하나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지. 어쨌든 이 포로 수용소를 다루면서 일본 제국주의 당시에 끝으로 갈수 있게 미쳐 있었던 모습에 대해서 약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영화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 이 영화 소개하는 데서 제가 봤는데 조선인 군속, 굳이 조선인 군속이 거기서 서양 놈과 이렇게 동성애를 벌인다. 그래서 그래 나쁜 놈은 다 조선 놈이지 이런 댓글을 달면서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뭐 그런 영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야, 그럼 이게 그 와중에 그게 또 눈에 띄는 게 역시 조선 골라먹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은 그 네. 댓글 다신 분은 일본을 욕하기 위해서 네. 조선인에게 나쁜 역을 시켰다. 그러니까 네. 그분은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맥락이 섞여 있죠. 되게 금연에 섞여 있는 거잖아. 그치. 네. 이게 사실 요즘에 젊거나 조금 개방된 분들이라면 역시 그때도 좋은 건 조선이 먼저 약간 이런 건 힙한 이건 건 또 뭐야? 이런 것도 반대 맥락으로 힙한 건 그러니까. 조선이 먼저. 그 아전인수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텍스트나 그러니까. 뭐 미디어를 보고 싶은 보면서. 것만 보는 거죠. 같은 얘기인데 힙에 미친 애가 인스타만 하던 애가 그 영화를 보면 역시 힙한 건 조선인이 먼저고 일본이 미운데 동성애에 반대하시는 분이 보면 나쁜 건 조선이 다시 켜가 되는 거잖아요. 이 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아니 아까 롬 얘기가 나와서 그 네. 얘기가 나왔길래 아니 야한 거 밝히네 뭐 이런 거. 어. 롬은 사실 제가 아마 영미 드라마 다 합쳐서 저 베스트 거의 꼽히는 드라마인데 첫순위에 꼽히는 드라마인데 누구라도 꼽을 만한 드라마인데 엄청나게 잘 만들었어요. 남자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너 그렇게 평소에 순진한 척하더니 굳이 여기서 이제 약을 한번 치고 가자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웃어 보이는 드라마 같은 거라도 공부를 안 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이런 종류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왕자의 게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아니 드라마 정주행해도 벌써 다 끝났겠다. 뭘 이렇게 길게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책이 안 있을 텐데. 끝났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더 재밌어요. 얘기할 때 어디 가서 이런 방신은 당하지 않는다. 아니, 근데 저번 주부터 느낀 건데 네. 우리는 이제 왕자의 게임은 사실 그냥 잡담만 하는 거. 그렇죠. 핑계야. 뭐 아니야. 그래도 이분은 안 그렇게 했다고요. 내가 몇 달 동안 심심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거지. 너무 저희 야단치지 마세요. 네. 반가워서 그랬어요. 네, 이렇게 잡담으로. 재밌지 네. 않아요? 유튜브에 가서 챕터를 클릭하시면 아니, 근데 건너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습소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 맥락을 잘 모르세요. 그분들이 갖고 애들 가르치는 책에 분명히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는 다 있거든요. 있죠. 그 노래 자체가 워낙 유명하니까 연주하기도 좋고 연주하면 또 되게 아유, 그분이 만드셨는데 오죽하겠어요. 연주가 어렵지 않은데 그 멜로디가 아름답다 보니까 하면 좀 약간 히사시조랑 비슷해 그 풍이. 그래가지고 하면 뽀대나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반대하실까봐. 나 이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뭐요? 그 어떤 왜 남자분이 저런 표정을 하고 그런 얘기를 시작하죠? 여자친구랑 100일이라 프로포즈 한다고 피아노를 이거 연습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 이 노래를 공부를 해라 여러분들. 공부해야 망신을 당하지 않는다. 결혼식 때 축가로 지금 이 순간도 많이 부르잖아. 그런 맥락 아니야. 그렇죠. 늪처럼 너무 그렇지만 않으면 이렇게 헛갈릴 수가 있다. 나는 결혼식 때 결혼식 때- 오프닝으로 그 노래에 멜로디만 나오는데 달콤한 죽음이여 오라 그거 켜놨다는 지는 봤어. 그거야 덕후의 마음일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미묘한 것들이 있어요. 헷갈리는 맞아, 거. 이 미묘한 곡은 거. 워낙 아름다워서. 그리고 영화에 이 곡 쓰이는 장면 되게 아름다워요. 근데 이 얘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우리 그 라니스터의 노래 있잖아요. 네네. 그거 이 덕후분들이 결혼식 그 많이 쓴대요. 네. 어.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일종의 밑에 댓글이 세레모니로. 다 네. 이거는 전부 다 이렇게. 근데 진짜 덕인 거죠, 그거. 그쵸. 네. 할만하지. 네. 카스터미어 앱이 나나 위험하다. 나나 할만하지. 위험하다. 위험해. 누군가는 이렇게 목을 따여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하다. 이 전반적으로 왕자의 게임 여러분들 드라마 쭉 보시면은 피를 안 흘린 결혼식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 우리 데나리스 결혼할 때도 음.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한 3명은 죽어야 맞아요. 결혼식이 좀 도트라키족은 그렇다. 흥한다고 얘기한다. 음. 그러니까 이 모든 결혼식이 피로 이렇게 철철 넘치는 경우가 되게 거기 많죠. 뭐 그 사람만 죽나요? 그렇죠. 아주 뭐, 어. 네 벌판에서 아주 난리잖아요. 네. 네. 어쨌든 그 우리 로렌스까지 가는데 네.
자, 다시 이제 종교 얘기로 돌아올게요. 얘기 많이 돌았다. 네. 네. 잠깐 돌아와서 끝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끝낼 아. 때가 왔어요. 여러분들, 이번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잡담 방송이었습니다. 아닌데 나름 한다고 했는데. 네. 근데 우리 오늘은 되게 일찍 시작했잖아요. 우리 초반에 별 얘기 안 했잖아. 초반에 별 얘기를 안 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결심했는데 오늘은 진도 쭉쭉 빼야지. 차라리 첫사랑 얘기를 하라고. 그러네. 교습소에 들러서 네. 선생님의 종교를 묻고 여기 그 노래를 가르쳐 주나요를 물어봅시다. 이 곡 좋지 않아요? 특히 성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다 그래요. 네네. 이 곡 한 곡만 왜 나 피아노 못 네네, 치는데 맞아요. 이거 한 곡만 칠 수 있게 해달라. 기본 기부터 차근차근 하면 좀 그러니까.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저는 뭐 이 얘기로 끝난 게 크게 불만스럽지는 않은 게 이 영화가 은근히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왕자의 아 게임도 그래요? 저 저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이 캐스팅만 봐도 되게 기이할 정도로 제목은 화려하고.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크게 막 이렇게 저한테 임팩트가 있었던 그런 게 아니라서 기억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메리 크리스마스 어쩌고 하는 게 뭐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크리스마스 영화 중에 하나인가라고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 조금만 더 스포를 해보자면 그 우리 기타노 다케시가 그렇게 패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시던 거 하네요. 네, 이건 기본적으로 포로들은 포로니까 패고 자기 부하들은 부하니까 패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그 우정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통역을 하는 영국군 장교하고 약간 우정이 있거든요. 말이 통하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야, 네가 장교인데 넌 왜 자결을 안 해? 막 물어봐요. 진짜 궁금해서. 그렇지. 나 같으면 되게 불명예스러워서 벌써 자결했을 텐데 그럼 영국군 장교가 니네랑은 우린 다르다. 나는 안 죽은 것만으로도 오히려 여기 들어온 게 난 다행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다. 저 밖에선 전쟁하면서 그렇게 죽는데 라고 얘기를 뭐 서로 얘기를 문화 하기도 인식 하고. 차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서 뭐 엄벌을 처해야 되는데 이 사람 항상 엄벌을 처하던 입장이었는데 어느 날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풀어줘요. 오히려 기타노 다케시가 그 찾아가 보면 술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왜 풀어주는지 얘기를 하는데 오늘이 니네가 얘기한 크리스마스 아니냐.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아빠라는 게 있다며. 그러면서 내가 오늘 아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저스다. 네네네. 그리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전황이 뒤집히고 산타 같은 게 되네요. 기타노 다케시가. 마지막에 기타노 다케시가 포로 수용소에 있어요. 전범 수용소에. 네네. 그리고 거기에 그 아까 우정을 쌓았던 그 사람이 다시 장교가? 찾아가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부대 지휘관은 이미 죽었다. 사형을 당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 데이빗 보이를 사랑했던 그 사람 죽었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뒤에서 불러요. 돌아보면 기타노 다케시가 그 특유의 되게 이상한 미소 있잖아. 씩 웃으면서 마지막 대사가 그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악이 쫙 나와요 거기서. 아름답다니까. 아름다워요. 되게 좋은 그렇네요. 영화예요. 그래서 왕자의 게임도 되게 좋은 작품이지만 저는 이 작품도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보시고 동성애에 반대하시는 분들이라도 한번 보는 걸로. 일제시대의 잔악함에 대해 여러분들이 동성애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꼭 봐야 돼요. 내가 반대하는 그놈들이 뭐 하나. 어떤 짓거리를 하나. 그치. 꼭 봐야 돼요. 우리 순진한 조선 청년을 어떻게 꼬셨나.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개 걸려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미스터 로렌스는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되게 재밌는 맥락들이 많이 층층이 있어서 뭐 한번 다뤄볼 만한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영화 소개. 오늘의 영화 소개. 저 왕자 게임의 그 무장교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빠졌네요. 역시 전체적으로 오늘의 주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종교랑 동성애가 이렇게 무섭다. 양쪽에 다 그렇게 척을 질 거야? 한쪽이라도 우리 편에 있어야지. 아니 이게 한번 입을 대기 시작한 순간 마성애. 다 미워. 뭘. 다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그렇게 되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무섭다. 저는 재밌었습니다. 남자에게 간 남자친구는 돌아오지 않나요? 뭐라고요? 남자에게 간 남자친구는 돌아오지 않나요? 그건 정말 돌아오지 않죠. 네. 그렇군요. 근데 남자에게 간 신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남자에게 간 남자친구. 근데 제가 많이 듣기로 이거는 그냥 진지하게 그 예전에 그 성소수자분들이 듣기로 남자에게 간 남자친구 의외로 많이 돌아간답니다. 사회적인 그게 그것 있어서. 때문에 압박 때문에 이해할 수 있네요. 많이 돌아간답니다. 돌아왔다가 몰래 다시 또 저쪽으로 그래서 몰래는 가는데 넘실넘실 클로짓 하는 건가요? 그렇죠. 같이 있답니다. 적장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때부터는. 근데 어쩌겠어요. 사회에서. 되게 무서운 대사를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저번에도 얘기했던 그
잘 아는 게이 형께서 네. 건너 들은 건데 남자의 몸은 남자가 잘한다라는 아. 무서운 대사를 들은 저는 적이 그 비싼 얘기를 또 네. 그 레즈비언 분이 했다는 얘기도 그렇죠. 들어요. 저도 그 얘기도 그래서 들었어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치면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지. 난 내 몸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알도록 해준대잖아. 아, 오늘 이상한 방송이다. 우리 편은 누구예요? 내 편은 나밖에 없다. 아니 저는 기독교를 디스한 것도 아니고 음. 이 성소수자를 디스한 것도 아니고 이슬람은 이슬람도 디스한 거 아닙니다. 멜 깁슨은 멜 깁슨도 디스한 게 아니에요. 네. 나는 내가 디스한 거라고 오지 호주 멜 깁슨의 조국이라든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디스한 거지 디스한 건 아니고요. 네. 종교 얘기는 조금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종교. 이슬람 아까 그 무장교단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지만 네. 왕자의 게임에서 녹여져 있는 종교 얘기가 사실은 저는 그냥 쓰루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칠신교 얘기를 하면서 쭉 듣고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의외로 이게 종교 전쟁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가 약간 다른 의미의 그런 느낌이 종교 전쟁스러운 기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 얘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얘기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라고 얘기하면서 종교를 설명을 드렸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이해도가 있어야 얘기가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 거대한 종교 전쟁이 이 이야기의 핵심에 분명히 있거든요. 뭐 그냥 가문이나 무슨 네네. 핏줄 얘기가 혈통 얘기뿐 아니라 그렇죠. 정치 싸움하고 종교 싸움이 그쵸. 같이 뒤섞여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왜냐하면 그 내부적으로 흐르는 게 종교로 또 덮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예를 들면 그 라니스터의 그 남매는 네. 제이미랑 서세이는 둘이 근친상간을 했지만 타르가렌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잘못된 혈통에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쪽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일인 거고 이쪽에서 보면 굉장히 뭔가 도덕적으로 뭔가 지탄을 받는 일인 건데 결국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실상 이제 그런 맥락들과 좀 여러 가지 이 종교적인 것, 네. 종교적인 게 결국 이런 얘기가 내가 왜 그러니까 종교를 쓰루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걸 단순하게 관점의 차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 민족은 저렇게 보는구나.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문화권 차이로 이 왕자의 게임에서의 그 얘기를 생각했는데 그 문화권이나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종교관으로 보면 조금 더 얘기가 좀 텍스처가 이렇게 좀 복잡해진다고 할까? 그리고 이제 종교를 끼고 생각해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지만 이 안에서 뭐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드라마판으로 봤을 때 스타크 가문의 몰락이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그렇죠. 네, 깨박살난다. 그런데 각자 인물들이 보면은 서로 상관없는 되게 다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서로 안 얽혀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싸움의 무대 자체가 달라요. 되게 종교전직적인 전쟁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권력 안에서 복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게 만나는 게 굉장히 저 뒤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우리 서세이가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시체를 봤을 때 정도 네. 돼야지 이게 뭐가 서로 층이 맞아 떨어지는데 그 전에는 지금 얘기했듯이 되게 종교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전 금방 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 우리 제이미가 아에곤을 죽였을 때 만약에 아에곤을 죽이지 않고 아에곤이 그냥 백성들 좀 불태우게 놔두고 네. 그 타르가리엔 가문이 계속 갔다면 네. 가문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나라에서는 인정받는 사이가 될 수 있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제이미랑 서세이가. 사실 그러니까 타르가리엔이라는 왕국에선 그게 괜찮은데 네. 그 나라가 그냥 통치하는 나라이니 네. 사실은 괜찮지 않았을까? 남들이 지탄을 좀 하더라도 그래도 국왕집도 저렇게 하는데 라는 그런 거? 그래서 서세이랑 같이 있을 수 있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요거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거는. 안 돼. 왜냐하면 그 집 가문이 그렇지 않아서. 교리에 정해져 있어요. 과거 사건을 이제 다룰 건데 타르가르에는 통혼해도 된다라는 걸 칙령으로 내린 교황과 비슷한 하이셉톤이라고 얘기했어요. 타르가리엔만 가능해요. 예, 예외 법칙이 따로 있어요. 너무해. 너무해. 그래서 그쪽의 편을 들어줬다고 지들만 하고. 감히 다른 혈통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입양되는 걸로.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관점으로만 생각을 했다가 아니 뭐 그냥
마치 그러니까 그 타르가렌 우리가 타르가렌 보는 느낌 우리 방송에도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외국 영화 볼 때 이 양놈들은 저렇게 저러는구나 눈만 마주치면 이렇게 막 부비고 저러는구나라는 느낌처럼 생각했는데 네. 그게 단순히 세계관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종교가 딱히 세계를 이해하는 그 맞아요. 시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방식 중에 프레임 중에 하나니까 그 종교관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좀 얘기가 좀 풍성해진다는 거. 그냥 도트라키도 그렇고 네네. 그 에소스 사람들의 그런 거 그리고 에소스에 특히 그 왜 약간 배금주의적인 인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에소스에는 그 에소스에 있는 그런 인물들 그리고 이 웨스테로스로 생각을 해보면 잠깐 이제 나중에 나는 우리 그 브랜든이 네. 그 마주치는 그 최초의 그 애들 어린이들 숲의 아이들. 숲의 아이들이나 그런 네네. 세계관이 되게 좀 또 약간 좀 이게 좀 그러니까 따로 놀아요. 아까 따로 말씀드린 게 놀잖아요. 그런 그렇죠. 느낌인 다르죠. 거죠. 그러니까 얘는 좀 다른 종교에서 지금 다른 뭔가랑 지금 접신하고 있는데 맞아요. 각자가 조른도 종교에 다르고.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거나 바라보거나 심지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싸우는 전장 자체가 달라져요. 아예. 그게 나중에 붙는 지점이 생각보다 저 뒤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각자의 관점 그런데 막상 그 앞에서 미주를 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장면이 그거네. 그 다 모였을 때 네. 그 좀비 하나 잡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서세이가 눈앞에 서세이가 제일 끝까지 안 믿었으니까 서세이 앞에 보여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거 증거가 있으니 우리는 지금 연합해서 해야 된다. 힘을 합치자. 그렇죠. 세계관이 합쳐진 순간인데 거기에서도 서세이는 앞에서만 오케이 하고 인정하지 않죠. 뒤에서는 이제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궁리만 또 하고 있었죠. 무슨 상관이야 여기까지 오려면 한참 멀었는데. 이러면서. 종교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구나 하는. 네. 그 세계관이 그 순간이니까 지금 말하는 걸 듣다 보면은 그 세계관이 합쳐지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네. 모두가 모여서 좀비를 앞에 놓고 이건 레알이다. 어떤 느낌이면 각자가 믿는 세계관에서 등장한 전설이나 그게 아니라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다라는 거지. 지금 우리끼리 그렇죠. 이럴 때가 아니다. 이게 좀 뭐 예를 들어 본 적 없는 애, 왜 중동애가 태어나서 눈을 본 적 없다 이런 느낌처럼 네. 눈은 실제하는 현상이고 태풍은 실제한다 이런 것처럼 이제 바다도 실제로 있다. 그런 거라는 거지. 네. 그 순간에 세계관이 충돌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게 그래서 다른 의미로 종교가 무화되는 게 이게 되게 종교적인 얘기로 가다가 네. 결국은 이게 제가 이제 왕제 게임을 결국 끝까지 볼 수 있었던 이 판타지임에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정치극이라서 그런데 네. 네. 이 사람들이 결국 아까 방금 말씀하신 서세이처럼 네. 내부의 정치 로직으로만 이걸 또 사유한단 말이에요. 네. 세계관 가끔 뭐 칠신이 어쩌고 왜냐하면 이 종교관이 심각한 사람이라면 네. 만약에 칠신교를 믿는데 내가 진짜 신자 그러면은 기도할걸요? 아 그렇죠. 주여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형벌을 뭐 아버지 저를 시험에 들지 말 이런 걸 할 건데 결국 다 내부의 정치인데 거기에 종교가 곁다리란 말이지. 사실 그렇죠. 여기서 종교를 믿는 사람은 저기 다면신교의 아리아랑 브랜든밖에 없잖아. 그 집 애들은 영성이 있네. 스타크 집안이 약간 영성이 흐르는 집안이에요. 맞아. 왜냐면 우리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 맞아. 다 초능력 있잖아요. 네. 영성이 좀 그치. 있네. 맞아. 일단 늑대랑 통하는 게 중간에 잠깐 정리하자면 지금 얘기한 종교는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칠신교를 떠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종교적 색채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예를 들어 북쪽 월이 되게 대표적인데 월에서 벌어진 전쟁은 사실상 되게 종교적이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이건 옛신과 인류의 관련된 존재를 놓고 하는 그런 전쟁인 거잖아요. 그렇죠. 불의 신의 신화에도 이건 포함이 돼 있고 그런데 저번에 제가 얼핏 얘기를 드렸었는데 칠신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세상의 어떠한 속성들이 인간화되었다. 인간에게 되게 적합하게 바뀌어진 형태의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더 세속적이어졌다. 그렇죠. 이게 세속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할 텐데 아마 중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 사람들은 정치꾼이지 진짜 종교를 믿는 건 아닐 거야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종교를 믿지만 그것이 정치하고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 칠신교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서세이조차도 기도를 되게 간절하게 해요. 근데 되게 인간화되고 인간 사회에 대한 얘기인 거죠. 저번에 우리가 칠신이 이렇게 7개로 나눠지는 걸 창구로 설명했잖아요. 마치 공무원 창구처럼. 그러니까 칠신교의 성격과 옛신의 성격과 뭐 불의 신의 성격과 이것들에 따라서 종교관이라는 거,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고대로부터 변해왔고 어떠한 형태로 나눠져 있는지 지금도 꽤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걸 안 다뤘었고. 그러니까 그게 합쳐지면 각자의 이해 방식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오히려 그것과 별개로 약간 냉소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서세이가 기도하는 것도 죽을 때 되니까 뭐 하느님, 부처, 아버지, 공자 선생님, 맹자 선생님 이런 거고 네. 사실상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뭐랄까
되게 현실적인 인물들인데 음. 자기가 뭔가를 믿고 있다고 착각한다라는 거지. 뭐 신이 있다고 하니 어. 그리고 태어나면서 당연히 믿어야 된다고 하니 믿기는 하지만 진짜 이렇게 정말로 있다고 음. 믿을까라는 느낌이잖아요. 서세희 네네. 같은 경우는 특히. 네. 그래서 눈앞의 현실을 현실로 자각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까지 드는 거야. 이 사람 눈에 좀비처럼 보이지만 저 좀비가 혹은 진짜 사람이나 다른 무언가 오랑캐가 아니었을까 네. 싶은 생각까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종교 얘기를 좀 깊이 하자면 드라마에서 약간 졸속 엔딩이라고 얘기했던 네. 우리 이건 엄청난 스포지만 뭐 스포 방송이니까 우리 그 겨울의 왕 네. 아더의 왕을 네. 아리아가 뒤에서 푹찍 해서 죽이잖아요. 아니에요. 뒤에서 안 찔러요. 면전에서 찔러요. 아 면전에서 찔르나요? 네. 어쨌든 그걸 보면서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역시 게임에서도 난 도적하는 게 최고가 아닐까라고 생각. 도적이 최고다 직업 중에. 방어력이 떨어져서 방어력이 떨어지지만 견갑밖에 못 입어서 암살 캐릭이 최고다 뭐 이런 네. 생각을 하실 수 하이딩을 있는데 해요. 도적은 네. 도적이 하는 걸까요? 도적을 하면 도적이 되는 걸까요? 이게 저가 도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 네. 오래 관찰한 결과입니다. 이게 와우를 할 때 와라버지시거든요. 도적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 도적을 한다는. 네. 도적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 도적을 하는 건지 도적을 하다 보니 도적의 성향을 성향이 갖게 가는-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제 어떤 의미로든 도적 캐릭터를 만나면 불쾌해지는 건 사실이야. 이것도 마음이 이제 진짜 좀 그렇죠.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가는 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한 도적이란 직업이 있는데 전사처럼 앞에서 싸우는 직업이 아니라 어쌔신. 어쌔신 그러니까 가깝죠. 암살 네. 공격력에 되게 몰빵이 돼 있고 좋게 은신 말해 암살을 뒤치기 그냥. 그렇죠. 은신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쵸. 보이게 가서 뒤에서 이렇게 푹 찔러서 죽이는 그런 음. 느낌인데 아리아 엔딩이 그렇게 끝난 거 아니냐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아리한 텐데. 대놓고 죽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걸 종교로 보자면 우리가 이방인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아리아가 네. 섬기는 신은 다면신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죽음의 신이고 중간에 약간의 그런 의심들이 있어요. 우리 저쪽 아더들의 왕 또는 네. 아더들의 신이 이방인이 아닐까. 죽음의 신이 아닐까 그게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방인을 섬기는 이방인의 사제가 된 아리아가 아더를 찔러 죽였다라는 것도 되게 이상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분명히 여기 근데 존재할 수 그러면 있어요. 말이 맞아요. 왜냐면은 죽였다라는 관점이라기보단 아더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네. 그냥 나투데이화 시킨 거잖아. 그렇죠. 그런 종류의 이런 재미있는 어. 사고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그러니까 있는 여지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어. 올 수 네. 있는 건데 사제가 나타나서 나투데이 해서 그냥 나투데이 시킨 거지. 그리고는 그러면 아리아가 또 다른 서쪽을 찾아가잖아요. 네네. 그 다른 서쪽에 죽음을 몰고 가나요? 그럴 수 있죠. 딱 기다려. 저쪽에 영미 귀축들 딱 기다려. 그렇지. 결혼식 어떻게 하나. 서쪽에 멋이 있나요?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황상이 계시죠. 어유 이건 위험하다. 김정은까지는 괜찮은데 아메리카 황상 암살 이런 얘기는 위험하다. 황상은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네, 이제 황상은 이제 바이든이어야면 안 되는 거죠. 요런 미국에서 버렸어. 그렇구나. 괜찮구나. 뭐 어쨌든 간에 네. 네. 그런 종교적인 색채들을 조금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재밌고 다양한 상상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지만 잡담을 한 건 맞습니다. 끝내자고 하고도 20분 어. 지났다. 우리가 입털기 네. 아직 많이 남았어.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진짜 재밌어요 그 관점이. 왜냐면 브랜든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러니까 브랜든을 만나러 간 이유가 뭐죠? 내가 갑자기 그게 궁금하네. 누가 생각해보면. 누구를요? 아더가. 아더의 왕이 브랜든이 사실상 그 새눈까마귀의 힘을 받으면서 네. 이것을 막는 어떤 반대 자연적 힘, 이거 아까 종교 전쟁이라고 얘기한 게 그런 부분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 옛신의 현신 같은 느낌으로 변화를 했고 마지막 대결은 이 소위 얘기하는 숲의 아이들 뭐 이렇게 대략 얘기해 보면 나오는 이미지들이 그 초록초록하잖아요. 네. 이런 푸른 자연의 생동의 이미지, 삶의 이미지와 죽음의 삭막한 이미지와의 대결일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의외로 얘는 가만히 앉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게 세 개가 다 아구가 맞는 기분인 게 네. 우리 왜 브랜드니까 아더랑 닮았고 이명박이랑도 닮았다 이 얘기 맨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맞는 게 그러니까 브랜든이 믿는 종교가 곧 브랜든 그 세계관이 브랜든화된 거잖아요. 브랜든 몸 안에. 네. 브랜든이 사실 본인이 거의 신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인격은 사라졌죠. 근데 약간 브랜든이 다른 의미로 신에게는 여러 가지 신은 왜 그 뭐랄까 은혜와 벌이 있는데 신이 보통 신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네. 인간에게 은혜와 벌을 주는데 브랜든의 속성이 은혜 같은 거지. 아까 말한 생동이라든가. 근데 그거를 원래 한 몸이야 아더랑. 그래서 아더가 이제 걷어가려고.
나만 남겠다. 아니지. 그냥 내가 걷어가려고 온 거지. 같은 몸인데 둘이 쌍둥이라고 치면 자연의 서로 다른 얼굴. 자연의 서로 다른 얼굴인데 이제 이제 인간에게서 그 은혜를 걷어가려고 온 건데 너희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브랜든을 만나러 온 건데 아리아가 not today. 근데 아리아는 누구의 사제잖아. 인간이라면 인간. 아직 더 필요해라는 의미로 not today를 시킨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 세 명의 삼각구도가 되게 아구가 맞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더를 그저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화이트드락이 주요 이미지인데 죽은 자를 살려내는 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런데 다면신이 항상 얘기하는 게 죽음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해요. 가장 편안함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신이 다른 의미로 개입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그리고 있고. 또 하나는 있는 게 우리가 좀 아더가 좀 이렇게 흉악하고 포악한 이미지로 나오다 보니까 좀 이제 아더 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건 거예요. 아니 왕좌의 게임 거의 한 전 시즌 내내 특히 아더가 본격적인 위협이 되기 전에 네. 한 거의 6, 7시즌 정도는 사람끼리 지랄맞게 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구마를 먹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한 저가 왕좌의 게임 보면서 늘 했던 얘기가 친구들한테 빨리 그냥 용엄마가 와서 다 불태워 죽였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다들 많이 했어요. 꼴보기 싫다 이거. 사람 용 놈의 언제 새끼가. 크냐. 그러니까 이게 신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같은 관점인 게 아닌가라는 거지. 이런 류의 이런 인간들에게 혜택을 주어 무엇하리. 그래서 나는 인간을 오늘부터 포기시키겠다. 그러므로 그걸 접수하러 걷어가겠다는 의미로 아더가 걸어왔는데 그걸 무마시키는 게 사제인 거잖아요.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내지는 아직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든 그건 뭔지 모르겠으나 not today라는 거지.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앞에 전 시즌 내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송사로 고구마를 먹였던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네. 칠신교와 또 다른 종교들을 조금씩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인간이 지금까지 실제 우리 인간들도 발전해 오면서 세상과 자연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했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종교를 놓고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이 아마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 다음 시간에 진짜 하나요? 다음 시간에 이런 빡빡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첫사랑 얘기라고 다들 생각하시고 첫사랑은 누군지 다 아는데 뭐 제 대표님이라면서요. 제 첫사랑은 스트리킹과 패션 오브 크라제버그와 왕의 왕. 와우입니다. 네, 와우와 왕의 왕. 스트리킹. 왕의 왕. 지금 브라운 씨가 노래 한 곡 하세요. 근데 욕했던 사람 맞아요 지금? 모두가 다 창녀다. 브라운 씨 맞아 지금? 정강원 목사님에게도 그 안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거 저주야 뭐야 말해놓고 보니.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는 게 왜 저주죠? 가는 곁에 못 갈 것 같아서. 왜요? 그 옆에 못 가고 왜 그 밑에 저주죠? 갈 것 같아서. 네. 자 아까 후원 방송 연말도 했으니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네 보실 수 있으면 보는 걸로. 네. 네. 다음에는 충실하게 한번 나가보기로 하죠. 네. 네, 지금까지 잡담 방송. 잡담과 영화 소개에 잠깐 얼굴로 얘기를 얼굴로를 해보았습니다. 잠깐 얹어서 해봤습니다. 네. 알파칸 작가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근금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